때는 2011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화 괴담이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막차가 떠난 늦은 시간, 글을 쓴 사람이 친구인 공익근무요원이 승강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끝에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어가지고 상황실 직원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는데요. 뭐 일단 강제로라도 닫을까요? 혹시 마지막 스크린 도어야? 네, 맞아요. 일단 건들지 말고 그냥 와. 영무원이 단박에 끝에 있는 스크린 도어인 줄 알길래 고장이 잦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3달 뒤 막차가 끝나고 점검을 하는데 저번처럼 끝에 있는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었고 이번에는 스크린 도어 사이로 운동화 한 짝이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전화로 또 문이 열려 있다고 보고를 하며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는데 야, 그거 절대 죽지 말고 나 기다려. 지금 바로 갈게. 전화기 속 직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운동화를 주우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접착제라도 붙여놓은 듯 꼼짝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데 갑자기 상황실 직원이 뛰어드니 친구를 잡아당기며 뺨을 세게 때리고 하는 말이 스크린 도어 너머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너를 잡아당기고 있었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내가 계속 위를 봤는데, 정말. 깜짝이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나중에 영무원에게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곳에 스크린 도어가 세워지기 전에 이 지하철역에서 어떤 여성이 자살을 했는데 그 뒤부터 늦은 밤이면 사람을 홀리듯이 운동화가 걸쳐 있거나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은 섬뜩한 경험을 한 직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지하철역 괴담은 인터넷과 SNS를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한 신문 기자가 그 실체를 추적하기에 이르는데요. 먼저 이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야? 직접 문제역을 방문해 공익근무요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 스크린 도어에서 운동화를 본 사람도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처음 글을 쓴 작성자가 댓글로 거짓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진실이 수많은 사람을 밝혀졌다고 고생시킨 이 기사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설이네요, 소설. 그렇죠. 소설을 참 잘 쓰셨네. 이거 공포 웹툰으로 그랬으면 진짜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까. 2014년 10월 6일 오전 3시 20분경 112 종합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망치와 톱을 든 남자가 지나가는 여고생이나 여대생을 위협하고 있어요. 신고자는 이 내용이 현재 SNS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실제 사건임을 강조했는데요. 자, 실제로 당시 SNS에는 대구 성서쪽 및 상인동 친구들아 조심해라. 티나지 않게 팔짱을 끼고 다닌다는 상세한 인상착의는 물론 추가 목격담까지 올라오면서 대구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는데요. 자, 당시 CCTV에 찍은 범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만 봐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님을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들고 있나요? 지금? 망치 있잖아요.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밝힌 사건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구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든 바로 이 범인은 중학생이었고요. 아이고 웬일이니. 자, 대구 경찰청은 이 겁이 많은 중학생으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 무슨 얘기냐고요? 늦은 시간 대구를 방문한 친척을 데리러 나가던 중학생은 본인이 가진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집에 있던 망치와 톱을 들고 친척을 마중을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 일반 시민들이 해당 사진을 사연도 모르고 SNS에 올리며 괴담이 퍼지게 된 겁니다. 지금 뭐 주황색 비옷 같은 것도 입었잖아요. 밤에 길거리에서 보면 진짜 무섭긴 할 것 같아. 자, 저는 이제 퇴근입니다. 조트 귀신이네요. 조태귀신입니다. 때는 2009년 인터넷 괴담 사이트의 한 네티즌이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도 비슷한 걸 본 것 같아요 라는 목격담들이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속속 등장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모으게 됐습니다. 하얀 긴 털로 뒤덮여 있고 2발로 서기도 하지만 뛸 때는 4발로 뛰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리면 날카로운 이까지 촘촘히 박혀있는 그야말로 기괴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흡사, 범 같기도 한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괴물은요. 그 뒤 부산 해운대 장산 지역에서 목격됐다 해 장산에 사는 범, 장산범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산범이 더욱 공포스러운 이유는요. 친구랑 해운대에서 텐트 치고 놀고 있는데 빠르게 기어서 사라지는 장산범을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텐트 밖에서 친구가 저를 하염없이 부르는데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오, 바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먹잇감을 홀린다는 거죠. 아, 진짜. 준이야, 이렇게 목소리로 홀려 잡아먹기까지 한다는 괴담이 돌면서 장산 지역 사람들에게 더욱 두려움을 안겼다는데요. 한때 이런 목격담이 넘쳐나면서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장산범 목격담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장산범 괴담 때문에 실제로 장산의 등산객이 줄자 해운대구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 해운대 장산 부근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라고 글을 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면은 SNS 계정에다가 해운대구에서 올렸겠어요. 지금도 전국을 공포로 물들이고 있는 장산범 괴담. 과연 진짜 실체는 무엇일까요? 소름 돋았어.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누가 자꾸 문에 이상한 표시를 해놓는 것 같아요. 낮에 초인종이 울려서 모른 척했는데 나가보니까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집 현관문 그리고 초인종 옆에 쓰인 의문의 표시들. O, X, 그리고 3. 범죄의 대상으로 점 찍어둔 집에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범죄자가 미리 자신만 아는 표시로 그려둔 거라고 알려줬는데요. 뭐야? 자,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이야기는 도시 괴담, 또 표식 괴담, 초인종 괴담 등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과 원룸에 알파, 베타, X 등 뜻을 알 수 없는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영화 숨바꼭질에서 이 표식 괴담이 그대로 재현돼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신림동 사건.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저 문이 진작에 닫혀가지고 못 열었던 거 아니에요? 천만다행인 거죠? 네. 그런데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의 자취생들은 또다시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자취 중인 한 여성이 올린 실제 경험담 때문이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요. 새벽에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누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해 공포에 떨었고 아침이 돼서야 겨우 나가봤는데 충격적이게도 도어락이 불에 그을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글에 달린 SNS 이용자들의 댓글로 더 공포스러운 소문이 퍼졌는데요. 저희 집이 열쇠 가게를 하는데 디지털 도어락은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대요. 이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정말 루머가 돌만해요. 그러면서 디지털 도어락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디지털 도어락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구매해서 1분 동안 가열해봤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자,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안전 관련 규정이 강화돼서요. 실내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도어락의 내부에 화재 감지 센서가 작동해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대신에 외부에 있는 도어락의 외기 표면은 100도의 온도에 노출돼도 열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감지라는 거지 그렇죠. 밖은 전혀 아닙니다. 네. 내부 온도가 중요합니다. 자, 전국의 자취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도어락 루머. 갈수록 흉흉해지는 세상이 낳은 그의 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안전은 필수, 단속, 또 단속하세요. 2019년 6월. 그 메시지 봤어요? 무서워서 애들 학교도 못 보내겠어요, 진짜. 울산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진 한 메시지. 이 메시지는 지역 맘카페, SNS, 메신저를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며 수많은 이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문제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보시죠. 길에서 교회에서 나왔다면서 선풍기를 준다면 받지 마세요. 선풍기에 환각제 처리가 돼 있어서 바로 쓰러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교인이라는 사람이 손선풍기에 환각제를 묻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바람을 쐬려고 손선풍기를 얼굴에 갖다 대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요. 바로 그때 주변에 숨어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쓰러진 사람을 납치해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메시지가 퍼지자 불법 장기 매매 조직이 아니냐라는 무시무시한 추측까지 돌았습니다. 실제 장기 매매 조직 아니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더우니까. 그럼 더운데 선풍기 좀 받죠. 너무 고맙지. 더 무섭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메시지와 함께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제로 손선풍기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던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요.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의 알림장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짜 일어났던 일이네요. 더 무섭죠, 그러면. 이거 싫어하는 거잖아.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나서서 손선풍기 납치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선풍기 사건은 다행히 울산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고 타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명 손선풍기 납치 미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결국 도시 괴담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안일하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SNS를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도는 도시 괴담들 때문에 택시를 타거나 누굴 도와줄 때 두려움부터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학생, 이 건어물 좀 맛봐봐. 먹고 맛있으면 좀 사줘도 되고 말이야. 아, 이쪽이었고. 할머니, 손님은 저쪽이에요. 좀 잘 안 보여서 그래야. 맛있다. 근데 할머니 왜 이렇게 졸리죠? 일명 건어물 괴담이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건어물에 에틸에테르라는 마취약 성분이 묻어 있어서 건어물을 맛보거나 이게 냄새만 맡아도 바로 그 즉시 기절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인데요. 또 아저씨, 제가 녹화 늦어서요. 상암동으로 좀 빨리 가주세요. 자, 이렇게 택시만 타도 기절을 하게 된다는 가짜 택시 괴담. 택시 문고리에 마취제를 적신 휴지 혹은 솜을 채워 넣어서요. 문고리를 만지게 되면 그 즉시 실신. 그 뒤에는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넘긴다는 흉측한 내용이 돌았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 깊숙이 뻗쳐있는 이 끔찍한 도시 괴담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대전경찰 얼굴책 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건어물 괴담에 나온 에틸에테르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람의 경우 괴담 내용처럼 그 즉시 마취가 되지는 않고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트위터에서는 택시 괴담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로 조작된 도시 괴담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만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괴담, 유포는 꼭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